근데 9대 18을 해버리라 이거지.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분량 안 된다, 분량 안 된다. 모든 것을 양을 없애버리고 질을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나라가 1.5류든 2류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은 1류도 될 수 있고 특류도 될 수 있고 특A도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현 이치라. 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요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2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하면. 삼성이 1위를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했던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거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써왔던 말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저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훌륭한 경영자들, 재계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워낙 독특하죠. 뭐 뛰어나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전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몰입감하고 집중력 같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삼성도 그렇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이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 생각하면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저분은 이게 뭐냐? 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이 그까지 생각 못할 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까 이제 곽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이제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명과 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삼성의 덩치라든지 이건희라는 사람의 이제 뭐 전체적 사회적 국가적 위상 같은 것은 그 삼성이 그냥 사업만 하기에는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명도 있고 암도 있고 뭐 승계 문제라든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은 일할 때 제일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렇군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특히 곽 박사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지금 핸드폰, 네. 휴대전화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애플을 위협할 정도의 경쟁력을 대한민국 삼성이 일궈낸 건데 예전에 그 걸면 걸리는 애니콜 시절 때 그렇죠. 애니콜 등등을 그 구비 공장인가요? 삼성 어디 공장에 모아놓고 화형식 불질렀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그 방금 그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는 말씀. 요즘 그 책 한때 유행했던 상당히 선풍적인 일으켰던 초격차 시대라는 책을 잠깐 보시면 그 안에 이건희 회장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초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꾀할 때, 혁신을 꾀할 때는 기존에 있던 체제를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이걸 모든 걸 바꿔야 돼. 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누라 빼고 모두 바꾸라는 의미에는 그런 초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고 구미공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의 생각을 과연 참모들이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참모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가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밑에서 이해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말로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당신의 생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도 구미공장에서 15만 대의 애니콜 화형식을 가졌고 또 2007년인가요? 그때 그 노트북, 삼성 노트북 배터리가 그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전체 무상 보상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한때 광고 카피로 나왔던 말,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형태의 거기 안에는 품질이 들어있지 양적인 어떤 공격성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계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 애니콜 화형식 일화 나와서 말인데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오늘 보도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라 이 지시를 또 이건희 회장이 그 옛날에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사실 어린이집 없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앞서 쭉 뭐 여러분들 말씀 주셨지만은 이건희 회장은 혁신, 뭐 초인류 뭐 이렇게 했지만 의외로 따뜻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저변에는 제가 볼 때 삼성이 늘 내걸고 있는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설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90년대 당시에 이제 신라호텔이 이제 삼성 소유니까 신라호텔 오찬 중에 인근 그 낙후된 지역을 보면서 저기다 어린이집 지어라라고 다소 당시에는 좀 엉뚱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 기업을 잘 되게 하려면 직원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없으니까 저기다 어린이집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린이집이 그 후 몇 년 후에 이제 지어진 다음에 보통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다녀야 되는 어린이집인데 그 가구 모서리 다 다듬어가지고 각진대 업계에서 아이들 다치지 말게 해라라는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예요. 평소 삼성에 있던 오래된 임원이 그래서 따뜻한 면, 그 다음에 소탈한 면, 그리고 다소 엉뚱한 면이 있었다. 이런 회고를 할 정도로 아이들의 어린이집에서 대해서 많이 그 투자를 했었던 걸로 회상들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삼성은 그 이후 한 57개 정도 어린이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